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2021 버전 문제 유형 A형 시험시간 60분입니다. 문제지는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부터 제4작업 그래프까지 받게 되는데요. 문서 작성을 위해서 먼저 엑셀 2021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을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 저장 또는 단축키 Ctrl S키 눌러주세요.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저장 폴더 지정되어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들어가 주세요. 파일 이름 형식도 지정되어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수험번호 임의의 숫자로 지정하거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또는 자신의 진짜 수험번호 사용하세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누른 다음에 1로 지정, 확인 눌러주세요. 제1작업에 조건 첫 번째 글꼴 지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시트에 그냥 동일하게 지정하도록 할게요. A열 머리글의 왼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전체 셀 지정되죠? 그러면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으로 지정을 해 놓을 거예요. 정렬은 미리 지정해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클릭해서 모든 셀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셀은 제2작업과 제3작업 작업을 위해서 B2 셀 클릭해 놓고 하도록 할게요. 왼쪽 아래 시트 이름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시트명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복제됐죠? 다시 한번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3개 만들고요. 제일 왼쪽에 시트 2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제1작업으로 이름 변경, 괄호 2 써있는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으로 이름 변경, 괄호 3 써있는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으로 이름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제1작업 시트명 클릭을 해주세요. 제1작업 시트는 B4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출력 형태하고 조건을 봐주세요. B4에서부터 J14까지 하나의 표처럼 내용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괄호 1, 2, 3, 4, 5, 6 써있는 것 제외하고요. 그리고 H14셀의 내용 입력하지 않고 나머지 셀들은 모두 다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셀을 병합하는 곳도 있는데요. 병합은 나중에 할 테니까요. 먼저 동영상 강의 멈춰놓고 내용들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 필요한 셀들 있죠? 열너비에 테두리 잡고서 너비를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하는 셀이 몇 개가 있죠? 여기는 첫 줄 재료비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리고 다음 괄호 단위원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열 여기도 동일하고요. 그러면 높이는 자동으로 변경됐고요. 열 너비처럼 높이도 조절하고 싶다면 행 머리글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하고 싶은 셀 이렇게 조절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테두리 지정하기 전에 셀 합치기 먼저 하도록 할게요. B13에서 D13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행, 다시 G13에서 I13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면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모든 셀 가운데 정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가운데 맞춤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보면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숫자 써 있는 셀은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많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모두 다 그냥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먼저 2열의 데이터, 여기는 선택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보여야 되죠. 그래서 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바로 회계 서식 지정하면 되는데요. 홈 탭의 표시 형식에 큰 콤마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회계 서식이 지정되고요. 회계 서식은 정렬이 먹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른쪽 정렬된 것처럼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지열, 여기도 돈과 관련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것도 선택. 그래서 동일하게 회계 서식으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수강 인원, 이건 돈과 관련이 없지만 여기도 그냥 같이 선택해서 회계 서식으로 모두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정렬 모두 다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죠. 여기에 정렬 지정하지 않아도 오른쪽 정렬이 되어 나타나요. 아니면은 수강 인원, 이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 서식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숫자로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숫자 틀리지 않고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열의 작품 제출일, 여기는 날짜 데이터예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하이픈까지 해서 날짜를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렬은 모두 끝이 났으니까요. 출력 형태처럼 테두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잘 보면 굵은 테두리, 얇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B4에서 J4까지 선택, 이제 컨트롤 키 눌러주고요. B5에서 J12까지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홈탭에 글꼴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어요. 먼저 모든 테두리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 선택해서 보면은 테두리가 굵고 얇은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에 회색으로 모든 셀에 보여지는 것은 실제 선이 아니고요. 그냥 구분으로 보여지는 선이에요.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프린터로 출력해도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테두리 하나 더 있죠. F13, 14셀 여기 클릭해주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홈탭의 표시 형식에 옆에 화살표 있죠. 이걸 클릭하면 동일하게 셀 서식 대화상자 나타나요. 그러면 테두리 탭으로 가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X자 모양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셀에 회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시험에서 항상 같은 곳에 지정하게 나오는데요. 조건에서도 일부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에 채우기가 있습니다. 표준색의 주황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에 글꼴과 정렬 아래 제목이 있죠. 제목에 도형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삽입하는 것은 1, 2, 3행해야 하는데요. 조금 높이가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키워줄게요. 1, 2, 3행 행 머리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테두리 선이 있죠. 이 선을 잡고 이렇게 키워주세요. 괄호 안에 숫자가 30 언저리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정확하게 30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삽입 메뉴 가주세요. 여기에 도형이 있죠. 여기 목록에서 사각형에 지정되어 있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게 보여도 같은 도형 찾아주면 돼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든 후에 조절해도 돼요.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출력 형태의 도형 안에 보이는 내용 있죠? 바로 여기다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선택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지시에 따라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있죠?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는 색상, 도형 윤곽선은 테두리, 도형 효과 있죠? 여기에서 그림자, 그리고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홈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 지정하면 되는데요. 최근 사용한 글꼴 없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글꼴이 지정돼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 그리고 여기 채우기 색 있었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해도 되고 홈탭에서 해도 돼요. 여기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하세요. 정렬은 따로 지시가 없지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맞춰놔야 되겠죠? 맞춤에서 위쪽에 아래쪽에 가운데 맞춤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이메일 셀에 결제란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셀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표하고 관련이 없는 행, 열 그곳에 선택을 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선택해 놓고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행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 맞춤에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로 쓰기 누른 다음에 Alt 엔터 키 필요 없이 그냥 확인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두 줄로 입력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기존의 여기처럼 확 입력하고 Alt 엔터 키 그리고 다음 줄에 in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열너비가 조금 좁게 보이니까요.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열너비를 좁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확 옆에 이 세 칸 선택해서 담당 팀장 센터장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아래쪽 여기는 높이가 조금 더 커져야 되겠죠. 현재 저는 18행이죠. 여기 행머리글 아래쪽에 테두리 잡고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테두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테두리 열어서 모든 바깥쪽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색상을 흰색 지정해도 되고 그냥 채우기 없음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걸 그림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홈의 클립보드의 복사 옆에 이 꺽쇠 눌러주고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모양의 그리고 형식의 첫 번째 거 선택된 상태로 확인 눌러주고요. 이제 컨트롤 V를 하면 복사된 그림이 나타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도 조절해 놓으세요. 결제란의 색상은 투명해도 된다는 이유가요. 이 셀의 눈금선들은 실제 없는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력하더라도 이 안에 다른 선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조건처럼 이 원본은 삭제를 해줘야 돼요. 여기만 삭제하면 테두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2열 모두 다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높이 조절한 것, 여기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놔둬도 되는데요. 저는 깔끔하게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색 채우기 주황하는 건 이미 했고요. 이제 유효성 검사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는 항상 H14셀 여기에 나타납니다. 출력 형태에는 여기에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B5의 강좌 코드 첫 번째 게 여기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여기는 항상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목록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하면 대화상자 나타나죠.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이걸 선택해 주고요. 원본 클릭을 해주세요. 강좌 코드에 코드가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B5에서 12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목록 열고 제일 첫 번째 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셀 서식 지정하는 게 있죠. H5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탭 가주세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로 올라가 주세요. 수강 인원은 모두 두 글자밖에 없죠. 그래서 지표준 선택해서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보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 글자 이상 천 단위 구분기호가 필요한 숫자다. 그런 경우에는 정답 파일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서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면 숫자 뒤에 바로 명이 붙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렬은 그대로 오른쪽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의 마지막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이름에 다른 게 써 있는데요. 수강료라고만 입력을 해놓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른 셀은 범위 이렇게 지정하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제 이름이 수강료라고 나타납니다. 이 정의된 이름은 아래쪽에서 수식 사용할 때 한번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은 끝이 났고요. 이제 아래 함수식 작성을 해야 되겠죠. 파일은 틈틈이 저장을 해주세요.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에 파일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1번 써있는 곳 있죠. I5에서 I12까지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수식은 여기에서 바로 입력해도 되는데 설명을 위해서 수식 입력줄 여기 넓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화면은 제가 여러분 잘 보이게 조금만 키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 여기다 커서를 놓고 설명 보도록 할게요. 강좌 등급 이거를 구하는데 강좌 코드의 마지막 글자 현재 보면은 5행에서 12행까지 211, 232, 13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숫자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 가지고서 1이면 초급 과정, 2면 중급 과정, 3이면 고급 과정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추즈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라이트 함수부터 사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라이트 여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라이트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인수는 두 개가 나타나죠.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는 텍스트가 있는 셀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는 강좌 코드의 첫 번째 것 B5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바로 이렇게 B5셀의 값은 이거다 나타나죠. 두 번째로 넘버 캐릭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글자를 추출할 건지 오른쪽에 한 글자만 추출할 거죠. 그래서 숫자 1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제일 끝에 글자가 2니까 여기에 2가 나타나죠. 만약에 여기에 2를 입력했다면 2가 나타나고요. 3을 입력했다면 6, 2, 2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1 입력한 상태로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모든 마지막 글자만 이렇게 추출되어 나타납니다. 라이트 함수는 먼저 잘라내기 할게요. 이제 추즈 함수 사용을 할 건데요. 추즈 함수는 시험에서 라이트 함수나 미드 함수, 레프트 함수 이런 함수하고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일에 1, 2, 3, 4, 5, 6, 7 이걸 지정해주는 위크데이 함수 이걸 사용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추즈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추즈 함수에선 첫 번째 인수가 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주세요. 추즈 함수는 수식 입력줄에서 써도 되는데 큰 따옴표 입력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함수 인수 대하상자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인 index_num 여기에는 1에서 254까지의 숫자를 구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라이트 함수로 한 가지 숫자를 나타내도록 먼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index_num에는 당연히 라이트 함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값이 b5는 2라고 나타나죠. 그러면 다음에 value 1이 있는데요. 이거는 1일 때 출력이 어떻게 될 건지 써주면 돼요. 문제지 조건에서 강좌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초급 과정을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초급 과정만 입력하고 다른 셀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일 때도 값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겠죠. value 2에다 중급 과정 입력하세요. 그 다음 value 3은 고급 과정 입력하면 되겠죠. value 4는 이렇게 클릭해도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으면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식이 수식 편집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모든 셀에 동일하게 이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컨트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글자 이거에 따라서 중급, 초급, 고급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죠. 정렬은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정렬이 어떻게 되었는지 표시 형식이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문자니까 다른 것과 동일하게 가운데 맞춤 그대로 해놓도록 할게요. 다음 수식 2번 입력할 셀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순위를 구하는데요. 순위는 내림차순 이걸 구하는데 어떤 거의 순위, 수강 인원을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식 입력줄에 equal 그 다음에 rank.eq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fx 눌러주세요. 저희가 함수는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지에서 보면은 rank.eq 함수 뒤에 and 연산자 써서 한글로 위가 나타나도록 해라 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rank.eq 함수 먼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인수는 넘버인데요. 넘버는 H5로 지정했는데요. H5셀을 지정한 이유는 순위를 구하는 첫 번째 셀이 H5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5셀 이렇게 클릭 한번 해두고요. 값은 29인데요. 이 29가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리퍼런스 여기에서는 순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H5에서 H12까지 이 범위에서 29명 이게 몇 등인지 이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입력한 후에 열과 행 앞에하고 뒤에가 있죠. 모두 다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F4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열과 행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나타나서 달러가 총 4개가 보이고 있죠. 5행, 6행, 7행, 12행까지 이 범위는 항상 변하지 않고 각각의 행에 있는 숫자가 몇 등이 되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rank.eq 함수에서는 범위는 절대 참조로 열과 행 모두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오더 여기에는 아래 설명 보면은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지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 내용이나 입력하지 않으면 현재 29명이 7등이 되고 그리고 0 입력해도 이렇게 7등이 되고요. 그리고 0이나 생략이 아닌 다른 숫자 이렇게 지정하면 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내림차순 지정할 거예요. 컨트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가 1등 그리고 제일 작은 숫자가 8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 이렇게 나타나고 조건에 있는 것처럼 이 뒤에
한글로 위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수식에 AND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 안에 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순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13셀 3번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설명이 나오고 있죠. 교재의 설명 동일한데요. 냅킨 아트 공예의 강좌 수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냅킨 아트 써있는 거는 디얼이죠. 그리고 이 공예의 강좌 수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CountA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equal dCountA까지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여는 괄호까지 하고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인수가 3개 나타나죠. 수식은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는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 지정 잘 모른다면 기본 데이터 B4에서부터 H12까지 이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해주면 돼요. 수식 사용하는 셀 제외하고 기본으로 입력했던 이 내용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몇 번째 열 이걸 지정하는데요. 냅킨 아트 공예의 강좌 수죠. 그러면 여기에는 강좌 수가 따로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냅킨 아트 이게 몇 개인지 3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이 구분에서 냅킨 아트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D열이 여기 필드에 입력되면 되겠죠. 몇 번째 열인지 입력하면 돼요. B가 1열, C가 2열, D는 3열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필드를 3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여기에는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을 찾아주는데요. 조건 지정이에요. 그러면 구분이 냅킨인 것 이렇게 4행과 5행 D열에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숫자 3이 나타나죠. 이제 4번 이 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개설 강좌수의 총 수강료 단위원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라운드 함수, 썸프로덕트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반올림에서 1000단위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1000단위 뒤에는 모두 000 이렇게 채워져 있죠. 반올림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고요. 썸프로덕트 함수는 지정한 범위끼리 곱해서 그 총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라운드 함수가 바깥쪽, 썸프로덕트 함수가 안쪽에 나타나게 그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먼저 썸프로덕트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썸프로덕트 함수는 어레이가 1, 2, 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는 어레이 1에서 3까지만 나오는데요. 계속 이렇게 추가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레이 1, 2만 사용할 거예요. 이 두 개를 서로 곱해서 총 수강료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수강료는 수강료 곱하기 수강 인원하면 총 수강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레이 1에는 수강료 써있는 G열 위에 레이블 필요 없고요. 실제 값이 써있는 G5에서 G12까지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는 정의된 이름 수강료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G5에서 G10이라고 나타나지 않고 수강료라고 정의된 이름이 나타나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수강료라고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레이에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수강료와 수강 인원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같은 개수만큼 같은 열의 데이터 곱해야 되죠. H5에서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서로 대칭돼서 같이 곱하기가 되어서 이 총 합을 썸 더해서 출력을 해주는 게 썸프로덕트 함수예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볼까요? 값이 이렇게 큰 숫자로 나타났죠? 좀 보기 편하게 여기를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회계 서식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1470만 이게 되겠네요. 그럼 현재 500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지에서는 반올림을 1000단위까지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500이 위에 반올림이 돼야 돼요. 뒤에는 0이니까 반올림 될 게 없죠.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먼저 썸프로덕트 이 함수는 잘라내기를 할게요. 그리고 라운드 함수를 다시 입력을 해주세요.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고 F(x) 눌러주세요. 이 넘버에는 반올림 하려는 숫자 그러니까 썸프로덕트 함수 이걸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값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1000단위까지 이렇게 반올림 하려면 0을 입력하면 소수점에서 1단위로 반올림 하는 거고요. 소수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을 반올림 하려면 여기 음수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의 단위는 -1, 10의 단위는 -2, 100의 단위는 -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 입력을 해주면 값이
8500이 9000으로 1000단위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3번과 4번의 정렬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보기 편하게 둘 다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 여기도 1번보다는 회계서식으로 지정하면 소수점 자리가 오른쪽에 서로 맞춰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시험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해두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좋으니까요. 감점 유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정렬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5번인 제13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최소 수강 인원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따로 안 봐도 여기는 min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미니멈 최소값 구하는 함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equal min 여는 가로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함수 대하상자도 필요 없겠죠. 수강 인원 이 데이터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H5에서 H12까지 선택,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 누르면 25명 나타나요. 또는 25라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셀 서식을 따로 어떻게 바꾸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25든 25명이든 이거는 감점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제1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유효성 검사에서 지정한 강좌 코드 이거에 맞게 수강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게 위에서 보이는데 여기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VLOOKUP 함수는 항상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어서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죠. 먼저 여는 가로까지 입력해 놓으세요. 아래 인수 보고서 그대로 입력해도 되고요. 잘 모르겠다면 FX 눌러서 여기서 입력하세요. 어느 거라든 시험 시간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인 lookup value인데요. 현재 저희가 보는 값 이거는 H14셀 여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이거는 이제 표처럼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범위 지정할 때 강좌 코드가 써있는 셀부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레이블 빼고 실제 데이터인 B5에서 12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어디까지 가냐? 기본 데이터 H12까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컬럼 인덱스 넘버가 있죠. 여기에는 지정한 열의 데이터를 구할 거예요. 방금 지정했던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 이걸 지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수강 인원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죠. 이게 몇 번째 열인지 확인해야 되죠. B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세어보면 H는 7번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열, 그래서 숫자 7을 입력하세요. 네 번째 인수인 range lookup 여기에는 0 또는 false를 지정을 해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여기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입력이 좀 편한 0으로 입력할게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앞에 유효성 검사 목록에서 다른 것 선택하면 자동으로 J14가 함께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거로 다시 맞춰 놓을게요. 파일 저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있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행은 5행에서 12행까지예요. 그래서 B5에서 J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각 행의 모든 셀의 데이터가 동일한 서식 지정되도록 이걸 지정하는 건데요. 조건을 지정하는 거예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 가서 새 규칙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수식 입력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거 선택, 그리고 아래쪽 수식 입력하는 이 칸에 커서를 놓고 이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지시를 보면은 수강 인원이 40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강 인원이 써 있는 첫 번째 열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H5셀 여기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F4키 바로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열에만 달러 표시, 열만 절대 참조로 지정, 그리고 행은 상대 참조, 행은 계속 6행, 7행, 12행까지 바뀌도록, 열은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H5셀의 값이 40 이상인 이 조건을 지정해야 되죠. 크거나 같다, 40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이제 서식을 눌러주세요.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 스타일의 굵게 지정, 확인을 누르고요. 이제 확인을 누르면 수강 인원이 40인 게 2개 나타났죠. 이 행에 모두 다 글꼴 파랑 굵게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파일 저장 후에 제2작업 시트 하도록 할게요. 제2작업은 조건만 있고 출력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고급 필터부터 하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하고 영역 복사라고 나와 있죠. 컨트롤 C키 눌러주세요.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이미 선택을 해놓았죠.
그러면 홈 탭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 너비 유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 열의 너비가 제1작업과 동일하게 붙여넣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고급 필터 첫 번째 보면은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그리고로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또는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요. 강좌 코드가 P로 시작하거나 수강 인원이 40인 자료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고보다는 또는이겠죠.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둘 중에 하나가 맞거나 두 개가 다 맞거나 그런 자료를 추출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강좌 코드 써 있는 B2 셀 먼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수강 인원 써 있는 H2 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인 B14 셀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두 개가 연달아 붙어 나타나죠. 이제 강좌 코드 바로 아래 셀에다가 강좌 코드에 대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문자 P 하고요. P로 시작하거나니까요. P로 시작하는 모든 이런 의미로 모든에 해당하는 글자인 키보드에서 8 위에 있는 이 문자 아스테리스크 문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렬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없고요. 이제 수강 인원에 대한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이게 그리고가 아닌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 or 조건인데요. 이 조건 할 때는 앞에 조건 바로 뒤에 붙여서가 아니고요. 앞에 조건과 한 줄 아래로 떨어져서 C16의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이 40 이상인이죠. 그래서 이상인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하죠. 그리고 숫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은 끝이 났고요. 문제지에서 다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위에 데이터 모두가 아닌 4개의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강좌 코드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좌명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수강료 단위원 그 옆에 수강 인원까지 이렇게 4개를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복사 위치인 B18 셀 클릭하고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역시 4개가 붙어서 나타나죠. 이제 고급 필터 해야 되죠.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B2에서 H10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주세요. 고급 필터에서는 결과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줘야지 아래쪽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으로 이렇게 설정된 대로 나타나고요. 조건 범위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은 B14에서 C16까지 그리고 복사 위치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4개 데이터만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 B18에서 28까지 여기를 선택해주고요. 아래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2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맞거나 2개 다 맞거나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2번 표 서식이 있죠. 고급 필터로 나타난 이 결과 셀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채우기 열어서 채우기 없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표 서식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앞쪽의 색상은 무시하고요. 표 스타일 보통 6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해주면 머리끌 포함 이게 체크된 상태로 표 만들기 나타나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조건에 머리끌행, 줄무늬행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개 체크되어 있고요. 필터 단추 이거는 기본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요. 제3작업 시트 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로 다시 가주세요. 이번엔 출력 형태도 보이고 있죠.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기본 데이터 동일해요. 그런데 이 작업과는 다르게 이걸 복사하진 않습니다. 메뉴에서 삽입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죠? 그 위에 있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한 다음에 위치에 커서가 깜빡이면 제3작업 시트로 가서 출력 형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위치인 B2 셀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이렇게 나타나고요. 피벗 테이블 필드 나타납니다. 피벗 테이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의 교재에서 출력 형태 봐주세요. 피벗 테이블에는 열과 행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 1에 수강료 단위원 및 구분별 강좌명에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행이고 어느 게 열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면은 수강료 단위원이 여기 행 제목에 나타나고요.
그 데이터가 아래쪽에 나타나죠. 그리고 구분, 여기에는 열 단위로 3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제목, 열제목, 어디가 행이고 어디가 열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수강료 단위원을 클릭해서 이거는 행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구분을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 1에선 강좌명의 개수 먼저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강좌명 선택을 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아래 값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재료비 단위원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료비 단위원 이걸 마우스 드래그해서 개수 강좌명 아래쪽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런데 재료비 단위원이 평균이 아닌 합계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걸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메뉴 들어가세요. 먼저 평균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 재료비 뒤에 내용이 빠져 있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표시 형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설정해도 되는데 나중에 설정할 거니까요. 이건 그냥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행 레이블, 여기에 내용, 출력 형태처럼 수강료 단위원으로 변경, 열 레이블, 여기는 구분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충분하게 너비 맞춰 놓으면 됩니다. 조건에서 다시 한번 보면 2번에 수강료 단위원을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들 그룹화 해야 되는데요. 첫 데이터인 B5셀 이렇게 클릭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 눌러주세요. 시작 끝 단위가 있죠. 시작은 5행의 첫 번째 숫자 20001 이걸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끝 단위는 8만 이것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단위 이거는 2만 1에서 4만 이 단위 값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2만 1에서 4만이면은 2만 단위로 변경된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에 2만 입력하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5행, 6행, 7행에서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룹화가 되었죠. 다음으로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조건의 3번 보세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옵션 가주세요.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있죠? 이거를 체크해 주세요. 아래쪽에 가면 빈 셀 표시 체크되어 있죠. 여기에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아스테리스크 문자 이거 2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약 및 필터 탭 가주세요. 조건의 4번을 보면은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 구분이 정렬이 안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냅킨 아트 그리고 비즈 펠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펠트, 비즈, 냅킨 아트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첫 글자 자음을 확인을 해보면 피읍, 비읍, 니은순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렬이죠. 구분해서 이거 열어주세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맞게 정렬도 필요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5에서 8행까지 끝까지죠. 그리고 HR 이렇게 끝까지 가져다 놓으세요. 여기 이제 정렬이 필요한데요. 정렬을 홈탭에서 맞춤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표시 형식의 회계 서식만 지정하면 끝이 납니다. 바로 표시 형식의 회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 회계 서식은 정렬 어떻게 하든 정렬이 먹히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아스테리스크 문자 있죠. 이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로 지정했더라도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정렬이 먹혀요. 그래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주면 출력 형태처럼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고요. 아스테리스크 문자 이거는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교재에 있는 설명처럼 모두 회계서식으로 안하고 여기는 각각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만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제4작업 그래프 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로 다시 가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가로축 있죠. 그리고 가로축 아래 수강인원, 수강료 단위원 이렇게 범위에 2개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가로축의 데이터 그걸 가지고 먼저 할 건데요. 제일 처음 서랍장 나오죠. 그래서 시열의 데이터 이걸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레이블 강좌명부터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제일 처음 선택이니까 컨트롤 키 누르지 말고요. C4에서 서랍장 쟁반까지 가주세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추가해야 되죠. 9행, 10행, 11행, 12행까지 선택. 그래프에 가로축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서 수강인원과 수강료 단위원 있죠.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앞에서부터 선택해주면 돼요. 같은 행 이것만 선택해주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아래쪽도 4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삽입 메뉴로 가서 차트에 혼합이라는 거 있어요. 연 다음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모든 차트에 혼합이 선택되어 있고요. 계열 이름 2개 나타나죠. 조건에 1번 차트 종류, 조건에 7번에 서식, 차트 종류 변경하는 것, 보조축 지정하는 것, 이걸 잘 보면은 서식에서 수강료 단위원, 이게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인원 여기는 당연히 차트 종류 1번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바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을 해주고 이름은 제4작업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시트가 제4작업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마우스로 차트명 클릭해서 오른쪽 쭉 가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꼭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1번, 2번, 3번까지 했습니다. 조건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빠른 레이아웃 있죠. 클릭한 다음에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옆에서 스타일 1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에 5번 영역 서식 있죠.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 있는데요. 바깥쪽 선택된 게 차트 영역이에요. 그러면 차트 디자인의 옆에 서식이라는 게 있죠.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테두리 지정이죠. 도형 효과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채우기 효과, 질감 지정할게요. 질감은 도형 채우기에서만 할 수 있어요. 홈탭의 채우기에서는 질감 채우기 할 수 없습니다. 서식에 도형 채우기, 질감,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파랑 박엽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에 글꼴 지정되어 있는데요. 홈탭 가서 차트의 글꼴,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모두 검정색 지정할게요. 이제 그림 영역 채우기 있죠? 그건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먼저 그림 영역 갔을 때 클릭, 그리고 그림 영역의 채우기 흰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회색 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선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왼쪽과 오른쪽 끝에 이렇게 선택됐다고 나타나면요. 이 선을 변경할 건데요. 조건의 7번에 서식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이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의 윤곽선, 여기서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면 조금 더 밝게 보입니다. 색상까지는 바꾸지 않아도 돼요. 저는 설정할게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지정되어 있는 파선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클릭하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차트 제목 이렇게 선택하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을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색깔 지정이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지정하면 테두리가 나타나요. 이제 홈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은 굴림이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7번의 서식,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변경, 보조축 지정, 이건 이미 했죠. 이제 계열, 출력 형태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력 형태 봐주세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표식, 꺾여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있죠. 이거를 세모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식 아무 것이나 하나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 누르고 표식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 형식에서 세모 선택, 그리고 크기를 1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그 다음 눈금선 이미 설정했죠? 이제 축을 출력 형태 보고 맞추는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선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 그리고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
검정, 아래쪽 가로축 아무 글자나 클릭, 도형 윤곽선 검정 이렇게 지정하면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 내용들 확인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최소값 0명, 최대값 50명, 그리고 단위가 5명씩 변경.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죠. 차트의 오른쪽 최소값 하이픈, 그리고 2만 단위씩 변경, 최대값 8만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차트 이 숫자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축 옵션 나타나서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소, 최대값 이건 변경하지 않죠. 단위에서 기본 단위 이것만 2만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잘 보면 그림 영역의 오른쪽 바깥에 아주 작은 눈금선이 보이고 있어요. 화면 오른쪽 축 서식에 눈금이라는 게 있죠? 이걸 열어주세요. 주 눈금 없음 되어 있는 걸 바깥쪽 선택하면 그림 영역 바깥쪽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8번 범례 확인을 해볼게요. 수강인원 여긴 한 줄, 그 옆에 수강료 단위원이 두 줄이죠. 제1작업 시트에서 Alt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범례 아무거나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클릭해도 돼요.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범례 항목 계열의 수강료 단위원 선택, 그리고 편집 누르고요. 계열 이름 여기에다가 바로 한 줄로 수강료 단위원 입력하세요. 이제 확인 누르고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한 줄로 나타나죠? 이제 조건의 9번 도형 만들게요. 삽입 메뉴 또는 서식에 바로 도형 있습니다. 여기 열어준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설명선 가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있죠. 이름이 조금 달라도 같은 모양 선택해주면 돼요. 클릭을 해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적당하게 해주세요.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먼저 맞춰놓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정해주면 돼요. 노란색 핸들 이것도 이렇게 대충 해놓고요. 나중에 다시 손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파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을 해주면 돼요. 글자가 하얀색이라 안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할게요. 도형 윤곽선 테두리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 테두리 나타나니까 이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홈탭 가주세요. 글자의 색깔부터 먼저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글꼴에 대한 지시 따로 없어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전 문제들과 동일하게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맞춤은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놔야 돼요. 그래서 맞춤은 가운데 맞춤 위아래 2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출력 형태 보고서 크기의 위치 이 노란색 핸들 모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나머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7번 서식에서 제가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레이블과 표시인데 안 했죠? 레이블은 현재 이 막대 그래프 위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이거 클릭,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거 바로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 위쪽에 레이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조건 수정할 거 없고요. 출력 형태를 봐도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최종 점검하는 시간 충분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검 모두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저장하고 감독관 PC로 여러분의 파일 전송을 해주고 그리고 퇴실 전에 제대로 전송됐는지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퇴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